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2일 K리그와 해외 축구 총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현대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4-1-4-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핵심 자원들의 기량 저하와 전술적 혼란이 동시에 겹치고 있는 상태다. 정우영은 중원에서의 압박 능력이 떨어지며 후방 위험 지역에서 실책성 플레이를 자주 노출하고 있고 야구와 허율 등 공격 자원은 김판곤 감독의 전술 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풀백 라인도 구조가 꼬여있는 상황으로 본래 왼쪽 풀백인 강상우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공격 자원인 루빅손을 왼쪽 풀백으로 억지 배치하고 있어 수비와 전개 양 측면에서 조직적 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야니치의 이탈까지 겹치며 중원 압박과 전환 시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어서 광주는 4-4-2 전형을 유지하며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비록 직전 아시아 챔스 엘리트 경기에서는 아릴랄에게 완패를 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 무대를 경험하며 선수들의 자신감이 오히려 올라왔고 이정효 감독은 김판곤 감독보다 실전 전술 수행 능력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이는 지도자다. 헤이스와 아사니의 투톱은 좌우 침투 밸런스가 뛰어나며 가브리엘이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와 세컨볼 처리에 능해 중원에서 경기를 잡아내는 능력도 탁월하다. 수비 라인은 전환 속도가 빠르고 라인 간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울산의 뒤틀린 구조를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울산은 조직력과 포지셔닝 모두가 흔들리고 있으며 주축 자원의 활용도 또한 전술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반면 광주는 전술 완성도와 흐름 유지 능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이번 경기는 광주가 경기의 주도권을 점유하며 실질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다. 이번 경기 광주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포항 스틸러스 대 김천 상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은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는 조르지를 활용한 측면 몸싸움 유도 전술로 서울을 상대로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전후반 전체 경기 흐름에서는 중원 장악력과 빌드업 안정성 모두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김종우, 한찬희, 완델손 등 중원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이호재와 조르지의 투톱 조합도 활발한 활동량은 유지되지만 결정적인 연계 플레이로 이어지는 빈도는 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기 템포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홈 경기라고 해도 주도권을 가져가기엔 무리가 있는 구성이다. 이어서 김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가 강점이다. 직전 경기에서는 우승후보 울산을 상대로 2-0 완승을 거두며 조직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동경, 유강현, 김승섭 모두 공격 지역에서 확실한 결정력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최적의 흐름을 형성 중이다. 중원에서의 활동 반경과 측면 커버 범위 역시 안정적이며 국군체육부대가 위치한 문경에서 포항까지의 이동 부담이 적은 점 또한 경기 운영에 긍정적인 요소다. 포항은 전방 전개와 중원 템포에서 공백이 이어지고 있으며 조직력이 단단한 김천을 상대로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운 흐름이다. 특히 김천은 울산전 완승을 통해 자신감과 전술 밸런스 모두 회복한 상태이며 이번 경기는 김천이 안정된 운영 속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김천 상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하이덴하임 대 보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덴하임은 슈투트가르트 원정 경기에서 0-1 승리를 거두며 3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이어서 보움은 우니온 베를린과의 홈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홈이점을 갖는 쪽은 하이덴하임이다. 하이덴하임은 올 시즌 강등권에 자리하며 힘겨운 잔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3연패에 빠지며 잔류 가능성이 희박해지나 싶었으나 직전 경기서 승리를 거두며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어시가 결장한다는 것은 분명 아쉽고 올 시즌 홈 경기에서도 전혀 이점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도 팀으로서는 아쉽다. 보움은 올 시즌 리그 최하위에 자리하며 강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즌 내내 부진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팀이라는 점에도 부인하기 쉽지 않다. 최근 8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렇다 할 큰 결장 이슈가 없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고 상성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기에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충분해 보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토리노 대 베네치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리노는 나폴리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했다. 베네치아는 AC 밀란과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패했다. 홈이점을 갖는 쪽은 토리노다. 토리노는 올 시즌 중위권에 갇히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정 수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성적은 좀처럼 나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좋은 날과 좋지 못한 날의 경기력 편차도 크다. 6경기째 무패 행진을 달리며 상승세를 이어가다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흐름이 끊긴 감이 있다. 게다가 금일 경기에서는 부상과 경고 누적 등의 이유로 인한 전력 누수도 가볍지 않은 상황이다. 베네치아는 강등권에 올 시즌 자리하며 힘겨운 잔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물론 시즌 내내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부상 이슈가 끊이지 않는 것도 아쉽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부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팀이라 보기도 쉽지 않다. 최근 12경기에서 승리는 단 한 차례에 그치고 있다. 물론 전력 자체는 토리노가 낫다 볼 수 있다. 홈버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다만 토리노 역시 최근 주춤한 것은 사실이고 전력 누수도 상당하다. 베네치아의 강등 버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니스 대 스타드랭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스는 파리 생제르맹 원정 경기에서 1대3 승리를 거두며 2연승에 성공했다. 랭스는 몽펠리에 원정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다. 홈이점을 갖는 쪽은 니스다. 니스는 탄탄한 스쿼드를 자랑하는 강팀으로 올 시즌 챈스 진출을 놓고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는 무패 파리 생제르맹에게 첫 패를 안기는 등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로 좋은 흐름 속에 있다. 홈 경기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최근 폼도 좋기에 오늘 경기 역시 기대해볼 여지는 충분하다. 랭스는 올 시즌 하위권에 자리하며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랭스는 강등권 근처에서 치열한 잔류 경쟁을 벌이던 와중 최근 6경기에서 단 1패뿐이 없을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다만 객관적인 전력상 니스에게 열세임에 부정하기 어렵고 전력 누수까지 떠안고 있다. 게다가 휴식일이 짧았기에 체력적으로도 열세다. 전후반 내내 홈팀 니스가 경기 주도권을 쥘 것이며 다득점과 함께 3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이번 경기 니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울버햄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시티는 아스톤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3연승에 성공했다. 5일 전 FA컵 4강에서 노팅엄을 상대로도 0대2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울버햄튼은 레스터와의 홈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6연승에 성공했다. 홈이점을 갖는 쪽은 맨시티다. 맨시티는 자타가 인정하는 프리미어리그 최강팀으로 정상급 스쿼드를 자랑한다. 맨시티의 전력을 생각했을 때 올 시즌 성적은 분명 기대만큼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즌을 거듭할수록 점점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챔스 진출이라는 확실한 동기부여도 가지고 있다. 다만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가볍지 않다는 것은 분명 아쉽고 컵대회 일정 후 휴식일이 짧았다는 것도 마이너스 요소다. 울버햄튼은 줄곧 최하위권에 자리하며 반등하지 못하다가 시즌 막판 무서운 뒷심을 보여주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6연승 포함 7경기째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강등권과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최근 뚜렷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분위기와 흐름, 에너지 레벨까지도 모두 좋다. 허나 전력상 맨시티에게 열세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라요 바이카노 대 헤타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요는 AT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패했다. 이어서 헤타페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홈이점을 갖는 쪽은 라요다. 라요는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다가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에 그치며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자연스레 경쟁에서도 한 발 멀어지게 됐다. 헤타페 역시도 일정 수준 경쟁력 있는 팀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수비력에 있어서만큼은 리그 최고 수준의 팀이다. 하지만 공격에서의 아쉬움은 시즌 내내 계속되고 있다.
헤타페는 3연패 포함 5경기에서만 4패를 당하는 급격한 하락세를 타며 대단히 아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두 팀의 전력 차는 크게 나지 않는다. 올 시즌 성적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고 나란히 최근 폼도 좋지 못하다. 결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 것이며 접전 승부 끝에 두 팀은 끝내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